정말 중요한 명언 중에 뭐가 있냐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실패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의 실패라면 과연 성공에 도움이 될까? 전 재산은 약간 보수적으로 운용을 해야 된다. 전 재산은. 조급해서 아니면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해서 샀는데 떨어지면 여러분은 다시 기회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럼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한 공부가 도대체 뭐냐? 준재님 소개팅 시켜달라고. 인생에서 짤팅을 해본 적이 없죠? 진짜요? 자. 조용.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뭐 소개팅 얘기하는 거야? 네. 소개팅 얘기는 나중에 하고 우리 돈 버는 공부부터 해야죠. 자, 오늘은 저번에 예고했던 대로 지금 시장이 반등장이냐 상승장이냐 이거를 진짜 구분하고 알아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자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살짝 꺾였어요. 꺾였다가 지금 이제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느냐와 여기서 이렇게 꺾이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상승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갈 것이다. 저를 비롯한 몇몇 이제 뭐 많은 분들은 이제 이렇게 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모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판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공부해 보는 식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이거를 왜 구분을 해야 될까? 그거는 바로 대응이죠, 대응. 일종의 여기서 뭐냐면 사느냐 마느냐, 그렇죠? 파느냐 마느냐. 사실 파느냐 마느냐는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좀 알아서 해라 이렇게 가고, 우리의 대응은 사실 지금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사느냐 마느냐. 그래서 상승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사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하락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내가 가진 자산을 투자를 해요. 근데 확률이 50%다. 올라갈 확률이 50%고 떨어질 확률이 50%다.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할 것 같다. 또 저는 가진 돈에 따라서 한번 도박 하는 느낌으로 저는 도박 해볼 느낌. 것 같습니다. 해볼 것 같다. 네. 저도 못 먹어도 고. 못 먹어도 고. 해볼 것 같습니다. 대단한 대단한 마음을 가지셨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금액에 따라서 좀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1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1,000만 원 정도를 내가 투자를 한다. 그렇다면 뭐 도박적인 측면에서 한번 해볼 확률이 50%니까
해볼 만도 하겠는데, 만약에 전 재산이 들어가는 투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재산이면 안 갑니다. 안 가요? 네. 전 재산이면? 전 재산이면 눈물을 머금고 참을 것 같습니다. 저는 1,000만 원도 안 합니다. 네. 1,000만 원도 안 한다. 네. 그러면 자, 지금 남자 한 분은 그냥 안 한다. 확률적으로 50%일 때 안 한다였고, 지금 두 분은 좀 금액이 작을 때는 뭐 도박으로 표현해서 이제 갑자기 도박으로 하는데, 이건 투자를 좀 금액이 작을 때는 해볼 만하다. 근데 전 재산이면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주변에서 부동산 투자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가까이에서 이제 부모님 경우도 봤고 해서, 전 재산이면은 위험 감수하고 투자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 재산이면 1,000만 원이면 잃어도 나머지 9천만 원이 있으니까 네. 어떻게든 또 다른 기회가 있겠지만 네. 만약에 전 재산이면 그걸 잃는다 생각했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할 것 같아요. 아, 예. 이제 두 분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사실 집이잖아요. 예,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은 우리가 여윳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뭐 요즘 30대들이 많이 집을 사는데, 30대들 같은 경우는 소위 영끌이라고 하죠. 영끌. 그러니까 자기 돈 플러스 남의 돈까지 이걸 해서 집을 매수하는 거죠. 그러면 왜 50%의 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민을 하느냐? 이건 뭐냐면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잃지 않는 게.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명언 중에 전제가 생략된 게 있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아주 정말 중요한 명언 중에 뭐가 있냐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자, 이거를 잘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실패가 나중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실패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의 실패라면 과연 성공에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코 도움이 안 되겠죠. 그냥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다가 어린애들이 막 가다가 뭔가 그 어른들 말로 사투리인가요? 해찰이라고 하죠. 못 알아듣습니까? 해찰하다가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딴짓을 하고 걸어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피가 났어. 무릎에 피가 났어. 그러면 어머니가 달려와서 커봐. 길을 가다가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걸어가면 이렇게 넘어져서 다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걸어갈 때 다른 이상한 행동들을 하지 말고 걸어가는데 집중을 해. 앞만 보고 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이 어린애한테는 다음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극단적인 가정일 수 있겠지만 신호등을 건너가는데 주위를 살피지 않고 걸어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이 친구가 다음에 이런 걸 바탕으로 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까요? 불구가 되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재산이 들어가는 거.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여윳돈 이런 거는 사실 이 실패를 경험으로 해가지고 이 실패를 경험으로 만약에 성공하면 좋고, 그렇죠? 실패하더라도 이때 내가 실수했구나 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이렇게 영끌을 한 사람들이 만약에 이때 실패를 해서 50%의 확률로 떨어져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 자본이 제로가 됩니다. 제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의 돈을 빌려서. 예를 들어서 3억 플러스 한 5억. 예, 이렇게 해서 8억짜리 집을 샀어요. 그러면 여기서 40%가 떨어지면 3억 2천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게 전 재산이 내 돈이라면 사실 40% 떨어져도 60%의 내 자산이 있어요. 60%에. 그래서 버티면 됩니다. 버티면 돼요. 근데 40%가 떨어져서 3억 2천이 떨어지면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자산이 3억밖에 없잖아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빚밖에 안 남았어요. 빚밖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뭘 해야 되냐면 이자만 내야 돼요. 이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구독자 중에 너무 많아요. 이렇게 가거든요. 이때에 제가 이제 상담하던 시기가 이때입니다. 예. 훨씬 전에 부동산을 이제 분양 쪽에 수천 명을 상담할 때가 이때인데, 이때 상담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다 집을 팔고 왔어요. 다 집을 이때 집을 팔았어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이제 올라가려고 막 이제 하고 있는데 왜 이때, 그리고 언제 샀냐, 이때 샀대 다. 빠른 사람은 이제 4년에서 2009년 10년 이때 산 사람. 이때 산 사람들이 쭉 가지고 있다. 이때 거의 대부분.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차피 갖고 있었으면 이제 끝까지 갖고 가지. 그리고 이 사람들 그러면 이때 팔려고 마음 먹고 샀냐? 했더니 다 아니래. 한 20년 살려고 마음 먹고. 이때. 그러면은 살 때 그러면은 왜 샀냐? 그때 꼭대기인데 올라갈 것 같아서 샀다. 물론 여기서 구독자들이 과거 패턴하고 무조건 똑같냐라고 얘기할 그럼 달라질 수도 있어요. 확률적으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같을 수도 있는 거를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번엔 달라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 50%거든요. 50%의 확률이에요. 지금 떨어질 확률이 없습니까? 있어요. 많아요. 제가 근거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모른다라고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틀리고 여러분들도 틀릴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이때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좋냐?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왜? 기회라는 게 있어요. 기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기회와 효율성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때 뭐라고 하냐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다. 지금 지나가면 이때가 가장 싼 가격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과거에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이때 지나가면 이거보다 싼 가격을 한 번씩은 줬고요. 자, 여기서 내 집만 봤을 때는 그래요. 그죠? 그리고 내 집을 벗어나면 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정말 불안하다 그러면 저는 주거와 투자를 좀 분리해라. 이런 얘기를 가끔씩. 뭐냐? 내가 서울에 살고 싶어요. 그럼 서울에다가는 임대로 사세요, 임대로. 그리고 투자는 다른 지역에다 하면 됩니다. 올라가는 지역. 네. 그래서 지역을 넓혀보면 나중에 보잖아요.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죠. 나중에 보면 올라가는 아파트들 다른 지역에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기회가 사실 없을 것 같지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 이때 판단을 잘못해서 들어가 버리잖아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못 나와요. 못 나와. 자, 제가 아까 이 사람들이 과거에 어른들이 이때 팔았다고 했잖아요. 이때. 그럼 이 사람들이 이때 팔려고 시도를 안 했을까요? 100% 다 이때 팔려고 시도했대요. 했는데 진짜 100%예요. 100%. 거의 100%. 물론 이제 이거 약간 과장된 겁니다.
적어도 95% 이상은 이때 팔려고 시도했는데 손님이죠. 이게 내 집을 사줄 사람이 안 왔다라는 거예요. 안 왔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의 특성이에요. 특성. 제가 공인중개사인데 부동산 학개론을 배울 때 부동산에서 부동산의 특성을 배우는데요. 투자 관점에서 분류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우선되는 순위. 그러면 현금이 있고요. 주식, 예금, 부동산이 있죠. 뭐 대표적인 자산들이 이렇습니다. 이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부동산이에요. 왜? 환금성이 없어요. 환금성. 환금성이라는 거는 이 물건을 내가 필요할 때 현금 자산으로 바꾸는 걸 얘기합니다. 바꾸는 거죠. 금,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성질. 이게 부동산이 가장 낮아요. 가장 낮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시기와 떨어지는 시기 중에 환급성이 어느 때가 더 안 좋냐? 떨어질 때는 환급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에 폭풍 공감을 해요. 이걸 해본 사람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맞아 이렇게 손뼉을 치면서 맞아 공감을 할 거예요. 근데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아마 제가 이 얘기하는 거를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유튜브에서 매수자가 연기처럼 사라진다라는 표현을 해요. 연기처럼 사라진다. 진짜 눈앞에서 매수자가 싹 사라지거든요. 빠져나오질 못해요, 여기서. 주식은 이 반등장에서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노력만 하고 약간 마음만 조절하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부동산은 그게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반등장에서 올라도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왜? 거래량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거래량이 저번 영상에서 이제 거의 5천 건. 근데 서울 지역에서 5천 건입니다. 서울 전체에서 5천 건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떤 얘기냐? 한 아파트에 거래가 사실 한두 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00세대 아파트 중에 한두 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한두 건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팔고 나올 때.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반등장, 상승장이냐 아니냐. 상승장이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자, 이때 거래량이 서울 지역에 이때 거래량이 얼마예요? 15,000, 평균이 15,000입니다. 15,000. 평균이 매월. 그러면 이번 달에 내가 못 팔았잖아요. 다음 달에 팔 수 있어요. 다음 달에 못 팔잖아요. 다다음 달에 팔 수 있어요. 기회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장에서 다음 달에도 5,000건. 이제 좀 줄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지금 늘어나는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바로 15,000건으로 갈 수 없어요. 지금 추세로 보면 5,000건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정도가 5,000건에서 왔다 갔다 해요.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뭐가 문제냐면 가격이 이미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부담스러운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자들이 미친 듯이 살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때 되면 미친 듯이 사는데, 자, 이렇게 올라가서 똑같은 가격대가 되는 거하고 이때의 가격대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가격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적응의 문제거든요. 적응. 자, 우리가 옛날에 음아파트 같은 경우 뭐 2억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2억 하면 우리는 지금 엄청 싸다고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2억 하던 시절로 가서 보면 그때도 음아파트는 엄청 비쌌어요. 비싸다고 느껴서 어떻게 2억이나 주고 사?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시기는 뭐냐면 인하예요. 이 가격이나? 이런 거고 이게
바닥을 거쳐서 서서히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 정도는 충분히 가질만해 라는 가격이 되는 거예요. 적응의 문제. 그래서 이런 가격대, 이때의 가격대는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가격대가 된 거예요. 저는 돈을 잃어봤습니다. 많이 잃어봤어요. 근데 한번 잃으면요 다시 일어나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제가 40대 중반까지 엄청 힘든 삶을 살았어요. 아마 여러분들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노점도 했습니다. 노점을 하는 사람은 물론 비하하는 게 아니지만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제가 분양을 했잖아요. 분양하는 사람들이 내가 분양 일을 하고 싶어서 막 그 비전을 가지고 가느냐? 절대 아니에요. 분양은 세상에 이렇게 쭉 모든 일을 하다가 이제 다 할 게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쓸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치킨집을 차리잖아요. 그러면 치킨집을 차릴 수 있는 기본 자금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있는 사람이 치킨집 차리는 겁니다. 근데 분양하는 사람들은 치킨집을 차릴 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분양 일을 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바닥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잃어봤어요. 한번 잃으면 진짜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어떤 판단, 실수 이런 부분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그러려면 그런 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일단은 내 자산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지키려면 확률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아주 여유 있는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1억 있는데 1,000만 원을 든 사람은 이때 들어가도 돼요. 여러분이 집을 살 돈이 10%밖에, 여러분이 가진 돈의 10%밖에 안 들어간다 해도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말리지 않아요. 왜냐? 그 사람들은 실패해도 나머지 90%의 자금이 남아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버틸 여력도 있어요. 이때 팔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 재산 플러스 영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이때 판다는 거예요. 거의 다. 왜? 힘들어요. 떨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엄청 힘듭니다. 이자 내야죠. 집값 떨어지고 있죠. 이중고입니다. 전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부부싸움도 일어나고 애들 학원도 못 보내고 이런 일이 떨어질 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때 확률적으로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여기에 또 올라가는 데다 베팅을 하겠습니까? 판단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 뭐 10%, 20%, 한 30% 정도까지는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물론 좀 크게 잡으면 50%. 10억 있는 사람이 한 5억 정도 투자해서 집을 산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말리지 않아요. 연예인들은 지금 막 100억짜리 사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은 돈이 많아요. 그리고 돈이 앞으로도 계속 벌리니까 이 돈이 떨어져도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하고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연예인들이 100억짜리 집을 사는데 나도 쫓아가서 사야지. 상황이 다른 겁니다, 사람. 여러분은 지금 집을 산다. 그러면 대부분은 자기 자본의 100% 아니면 초과해서 남의 돈을 빌려야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확률이 적어도 70에서 80% 이상인 구간에서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반박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상승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은 물론 저도 뭐 방법이 없습니다. 도박을 했는데 성공했어요, 우연히. 그럼 그게 내 실력이라고
예, 그리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분한테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이 없어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100%냐? 100%가 아니거든요. 100%가 아니다라는 게 문제죠. 지금은 확률적으로 사실 정말 제가 양보해도 50%밖에 안 됩니다. 올라갈 확률이. 근데 여기서 생각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투자라고 하면 안 사거든요. 집이라고 하면 사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집이라고 하면 사야 된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게 문제예요. 뭔가 실거주하면 안정적일 것 같고 뭔가 돈을 벌 것 같고 네,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투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여기서 올라봤자 효율성이 만약에 오른다 해도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자, 이때쯤 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투자 수익률이 얼마 정도 되냐면 많은 분들은 2000%, 많은 분들, 적은 분들이 500% 이상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 산 사람들이 투자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올라간다 해서 500%? 미친 거 아닙니까? 무슨 지금 500%가 나와요. 욕심은 낮게 잡아서 500. 아니 500%면 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10억짜리 집에 5억 내 돈 5억 들어가서 5억 잡고 5억에 50%면 25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뭐 욕심이 그렇게 전망을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10억짜리 집이 지금 25억이 될 가능성은 지금 당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이렇게 올랐잖아요. 오른 뒤에 여기서 올라가는 수익률은 굉장히 지금 모든 자산을 통틀어서 이때 사는 것들이 수익률이 좋은 적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 10만 원대에서 시작했어요. 거의 바닥에서 15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은 게 하나 있어요. 영상을 한 거의 90만 원대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때 거의 투기화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때 산 사람들이 수익률이 많이 벌어야 거의 50% 정도입니다. 50%. 이때 산 사람들은 수백 프로죠. 수백 프로. 그러니까 위험 구간이에요. 위험 구간. 근데 이때 지금 만약에 150만 원에 안 팔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지금 거의 마이너스 50%입니다. 이 사람. 이때 올라간다고 막 해가지고 저도 사실 이때 90만 원대에 투기성으로 변했다라고 얘기하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을 차트만 보고 실적이나 이런 걸 절대 보지 말고 차트만 보고 대응해라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떨어질 가능성도 보긴 봤습니다. 근데 올라갔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때 조롱도 많이 받았어요. 댓글에 보면 조롱도 많이 있습니다. 틀렸다. 네가 무슨 부동산이나 해라. 이런 얘기 많았죠. 근데 150만 원에 팔고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이 구간에 판 사람들을 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못 팔았다. 그럼 지금 갖고 있다라면 여러분 수익률은 엄청난 마이너스. 근데 집은요, 짧게 대응이 어려워요. 짧게. 여러분이 지금 집 사는 사람들이 1년 있다 팔 계획 잡고 지금 집을 삽니까? 여러분 한 적어도 5년에서 10년은 보고 사잖아요. 5년에서 10년 뒤에 어떻게 돼 있을까? 25억이 돼 있을까? 10억짜리가 25억이 되어 있을까? 6억이 되어 있을까? 이런 거를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 말이 100% 맞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전 재산은 약간 보수적으로 운용을 해야 된다. 전 재산은. 잃으면 나락이고 내가 여기서 만약에 안 움직이고 실패했어요. 안 움직임으로 인해서 실패했어. 그래도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조급해서 아니면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해서 샀는데
떨어지면 여러분은 다시 기회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게 못 믿겠으면 여러분이 경험을 안 한 분이다. 그러면 여러분보다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윗분들 만나서 집을 산 분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기 꼭대기에서 물린 분들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얘기를 안 해요. 왜? 떨어진 건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가슴이 아프거든. 돈 번 거는 자랑을 해요. 자랑을 하면서 엔돌핀이 막 돌아. 그러니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잃은 거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가슴이 막 너무 아파요. 힘들어. 내 폐부를 찌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서 물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진짜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이라고 집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힘들 수도 있다. 이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높은 시기에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럼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한 공부가 도대체 뭐냐? 시장에 미치는 요인들을 정확히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뭐 이렇게 상승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 여기에 휩쓸려서 도박, 아까 우리 PD님께서 도박 얘기를 하셨는데, 전 도박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 좀 깜짝 놀랐어요. 도박처럼 한번 해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많은 자산은 지키는 게 우선이다. 잃지 않는 게 우선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기회는 생각보다 많다. 많아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고 무관심해서 그 기회를 모르는 것 뿐이지,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지면 기회는 정말 많습니다. 집이 아니어도 돼요. 집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그때 사시면 돼요. 그냥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그러면 그 밑으로 떨어질 거냐? 그거를 과거 패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밑으로 떨어질 확률은 또 얼마나 될까? 이런 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욕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수천 명을 상담하면서 그분들이 겪었던 거를 여러분들에게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전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얘기 하다 보면 저도 가끔씩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막 울컥할 때가 있어요.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이 코너,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다음 또 좋은 영상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이게 굉장히 길었네요. 긴 시간 동안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저도 지금 땀 막 엄청 흘리고 있습니다. 저도 고생했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